저는 당일날 계엄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거짓말이겠지라고 하고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사실이고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순간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저 자신도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전화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교실 속에서 아이들에게 행동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살아있는 역수처가 행동에 교사부터 실천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나가야 되겠다 하고 동지들과 함께 전화를 해서 도청에서 모이자, 가자 도청으로 해서 함께 모였던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그 담양인데요. 거기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가 걱정을 해요. 지금 헬기가 떴다라는 거예요. 도청에는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데 그러냐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갔던 그 때의 그 심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저도 공포를 느꼈죠. 두렵고. 그때는 그 도청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핸드폰을 켜놓고 실시간 뉴스나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국회 담을 넘는 사람들과 그것을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런 상황 속을 우리는 두 개를 본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운명과 그다음에 생명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그 결과에 대한 기쁨과 생각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태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학 농민의 투쟁의 상징인 트랙터를 몰고 윤석열 파면을 외치면서 간 거잖아요. 근데 남태령에서 막혔던 거죠. 여기서는 멈출 수 없다라는 생각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년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모여주고 뜻을 같이 한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밤을 새운 거죠. 저도 거기에 이제 같이 가서 밤을 세우고 함께 하고 뜻을 모았던 생각이 납니다. 곧 민주주의의 문제는 해결은 곧 연대와 단결, 이것이 주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보는데, 연대와 단결, 그 다음에 이 뜻이 옳으냐 그르냐, 이 세 가지 3요소인데요. 대의, 옳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의 힘, 세 번째는 단결의 힘, 이 세 가지가 다 모였던 것이 바로 남태령에 있었던 상징이고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는 침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땅. 그럴 때 도청에 모여있던 사람은 모두 환호를 하면서 저도 눈물이 난 그 상황이, 감동의 시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긴 길 겨울 동안에 윤석열 파면을 외쳤고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걱정을 다 했는데 그날 딱 뜨는 순간 기쁨의 눈물이 흘려졌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는 역시 참 진리, 이것은 국민들을 이기는 정부가 없고 국민의 힘으로 나아갈 때 정의는 바로 쓴다.
이 힘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다.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제가 단일 후보가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5,000 광주 역사상, 그 다음에 서울의 단일 후보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선택해준 광주 시민 추천 교육감이 돼서 저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이 민주도시 광주에서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남 광주가 통합하고 통합교육감 한 명을 뽑는다고 하니 저는 그야말로 당황한, 말 이상하네. 청춘백년? 거기까지? 황당? 이 일을 어쩌나? 정말 이래도 되는가? 교육을 어느 날 갑자기 이 개헌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가?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교육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저는 솔직히 불편하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교육을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외부 환경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이들은 전남의 조건의 아이들, 광주 교육의 조건의 아이들, 광주도 여러 가지 지역에 따른 조건들, 교육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고 이것이 저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큰 곳에서 더 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또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특별시잖아요. 서울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 특별시가 두 번째이고 역사적인 거고 권한을 준다 하니 이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저 정성홍이 할애할 수 있다면 최고의 기쁨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내란이든 독재 교육이든 아까 수능 교육을 얘기했는데 이 학생들의 자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힘, 그 원천,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고 비판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건이나 쟁점들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말했다고 해서, 지도자가 말했다고 해서, 누가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능하고 옳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고로 파시즘 교육, 독재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 그것이 곧 민주시민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아이들이 비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토론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서 토론하면 다른 생각이 서로 교환해서 다시 자기 생각을 갖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